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연초에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는 게 유감입니다. 심지어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도 예전만큼 눈길이 가는 영화가 없다는 건 가히 충격적입니다. 차차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2025년에 절대 안 볼 영화 한 편과 반드시 볼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굳이 만들 생각이 없었으나 전자에 대한 분노가 워낙 크고 마침 또 리뷰하고 싶은 영화가 안 보이길래 준비했습니다. 기말할 거 없이 제가 2025년에 절대 안 보기로 굳게 다짐한 영화부터 말씀드리죠. 대망의 영화는 제발 대망하길 기원하는 백설공주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디즈니의 PC주의 때문에 이 영화가 벌써부터 망하길 기원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디즈니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전 일각에서 말이 많았던 버즈 라이트이어나 인어공주도 딱히 반감이란 걸 가지지 않고 봤습니다. 물론 둘 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영화였던 건 틀림없는 데다가 특히 인어공주의 경우는 설마 했는데 진짜 주연 배우가 흑인이란 걸 빼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어공주를 보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디즈니는 그저 PC주의를 예쁜 포장지로 삼고 있을 뿐 재밌고 유익한 영화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이 와중에도 디즈니는 자사의 작품들이 대거 망하고 있는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인종차별과 안티-PC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없던 전까지 뚝 떨어집니다. 급기야 백설공주는 제목까지 붕괴시키면서 기어코 유색인종에게 역할을 맡겼습니다. 레이첼 지글러의 어디를 어떻게 봐야 눈에 비유할 수 있는 하얀 피부를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맹세코 전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가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젠 놀랍지도 않아서 디즈니가 디즈니 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겼으나 점입가경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사태의 연속에서 환멸에 빠졌습니다. 먼저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피터 딩클리지가 백설공주를 가리켜 위선적인 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유색인종으로 캐스팅했으면서 왜 여전히 난쟁이는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는데 피터 딩클리지가 외소증을 가진 배우라는 걸 알면 왜 저런 말을 한 건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피터 딩클리지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는 난쟁이, 즉 드워프는 아시다시피 신화와 판타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종족입니다. 만약 피터 딩클리지의 지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셈입니다. 둘째는 그야말로 모순을 유발하는데 피터 딩클리지의 저 발언 탓인지 난쟁이 대신 다른 무언가로 바꿨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원작을 더 파괴했다는 불만과 동시에 외소증 배우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비판도 있었죠. 다시 말해 피터 딩클리지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반응도 생기는 바람에 디즈니는 소위 말하는 가불기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도 신봉하던 PC주의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판 형국이지만 예고편을 보면 난쟁이로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양반이고 제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한 건 다름 아닌 레이첼 지글러입니다. 이 배우가 유색인종인 건 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전 백설공주에 애착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행태가 꼴사나올지언정 그 화살을 배우에게 돌릴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백설공주의 왕자를 스토커이자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는 걸 읽고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뒤틀린 시선으로 봐야 백설공주를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 막말로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민낯을 본 것 같아서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어렸을 때부터 백설공주를 읽고 보면서 자란 분들은 어땠을지 안 봐도 뻔하죠. 덕분에 백설공주는 첫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융단 폭격을 당했고 우린 예부터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후에도 레이첼 지글러가 아슬아슬한 발언을 몇 번 더 하는 걸 보면서 얘는 몇 년 사이에 할리우드에서 급부상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짜증을 부르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2달 전쯤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비방정이라는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싶었는지 이번엔 하다 아예 F 단어까지 쓰면서 트럼프를 욕하질 않나.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영원히 평화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이따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작품 자체를 보이콧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해 보이니 넘어갑니다만 백설공주만큼은 예외로 두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PC주의에 질색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남는 걸로도 모자라 주연 배우가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영화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로도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전 이따위 영화를 볼 마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본다면 결코 말리진 않겠으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백설공주를 안 보겠습니다. 2025년에 반드시 볼 영화는 단연코 슈퍼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맨은 제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니 반드시 볼 영화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전 슈퍼맨 리턴즈도 재밌게 봤고 맨 오브 스틸도 재밌게 본 편입니다. 슈퍼맨 리턴즈는 슈퍼맨을 연기한 브랜든 라우스 자체가 크리스토퍼 리브의 재림 같아서 절로 호감을 가졌었다면 맨 오브 스틸의 헨리 카빌은 제가 알고 있던 슈퍼맨보다 더 인상이 강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슈퍼맨으로서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믹스에 정통하신 분들과 달리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까지도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묘사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솔직히 데이빗 코렌 스웨시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트위스터스에서 딱히 눈에 띄는 배우도 아니었고 순전히 외모만 봐서는 선대 슈퍼맨 배우들에 비해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예고편까지 본 지금도 데이빗 코렌 스웨시의 슈퍼맨에게서는 아직 기대에 버금가는 매력을 엿보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클라크 켄트로서는 꽤 잘 어울립니다. 그냥 제가 예고편에서 데이빗 코렌 스웨시를 보고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슈퍼맨에게서는 간간히 노동자 계급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온다면 클라크 켄트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순박한 면모를 가진 전형적인 클라크 켄트입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건지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슈퍼맨의 첫 예고편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건 첫 장면입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예고편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천하무적과 영원불멸의 강철 사나이가 아니라 유약한 존재로서의 슈퍼맨을 부각한 것 같죠. 아닌 게 아니라 맨 오브 스틸의 첫 예고편은 공교롭게도 슈퍼맨이 음속을 돌파하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정반대로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슈퍼맨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데다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지 않나요? 덤으로 귀여우면서도 무시무시한 강아지까지 있으니 한결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런 묘사가 제 마음에 쏙 들긴 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건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렉스 루터야 뭐 저처럼 영화만 보신 분들도 슈퍼맨의 숙적이란 걸 잘 아니까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버전은 어떨지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은 반면 그린랜턴, 호크걸, 미스터 터리픽, 메타몰퍼로도 부족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맥스웰 로드와 고질라 같은 괴물까지 나오는 걸 보면 과연 한 편의 영화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서상가상 엔지니어와 울트라맨이라는 캐릭터의 등장도 확정이고 렉스 루터의 루터코프 외에 스태그 인더스트리라는 기업까지 가세한다면 스케일이 얼마나 커지려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슈퍼맨의 세계는 이미 슈퍼맨 외에도 다른 메타휴먼들이 다수 활동 중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저스티스 리그를 위한 떡밥을 심느라 지대한 악영향을 받았던 배트맨 대 슈퍼맨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첫 예고편을 본 소감에 불과하다는 걸 전제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슈퍼맨에게 집중한 영화라기보다는 향후 DCU의 세계관을 쌓기 위한 기초작업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앞설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부작으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제임스 건이 감독이라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저렇게 많은 캐릭터가 줄줄이 쏟아진 영화치고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슈퍼맨은 제목 그대로 슈퍼맨의 영화지 어떤 단체나 집단을 위한 영화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는 또 다르잖아요. 부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부작을 관통하고 있던 보편적인 인간애가 슈퍼맨에도 담겨있길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반응이 꽤 엇갈린 걸로 합니다. 수트가 아니라 아무 같다는 의견 이상으로 언뜻 보이는 저 빨간 팬티가 뜨거운 감자였죠. 슈퍼맨이라고 하면 빨간 팬티가 트레이드마크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져 촌스럽다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잭 스나이더는 빨간 팬티를 없앤 혁신적인 수트를 선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또 빨간 팬티가 사라진 걸 두고 아쉬워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확실히 시각적으로 훨씬 세련된 건 맞는데 슈퍼맨에게 빨간 팬티가 없다는 게 괜히 아쉬웠던 걸 다수가 공감했는지 제임스 건은 빨간 팬티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실 제임스 건도 빨간 팬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름 아닌 데이빗 코렌스웨시 말하는 걸 듣고 빨간 팬티의 도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데이빗 코렌스웨스의 발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슈퍼맨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고 그런 외계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며 마치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길 원하기 때문에 빨간 팬티의 수트를 입었을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데이빗 코렌스웨시 슈퍼맨의 고운 심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딱 이런 마음가짐만큼만 결과물이 나온다면 슈퍼맨은 얼마든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을 가장한 진담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슈퍼맨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영화는 시대의 강요와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슈퍼맨을 마블에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슈퍼맨, 렉스 루터, 로이스 레인 중 하나 또는 둘은 무조건 흑인 아니면 다른 유색인종이 됐을 텐데 슈퍼맨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백인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의 깡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